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기요사키 비트코인 금은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사라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미국 달러 가치 붕괴를 경고하면서 단기 변동성과 무관하게 실물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실물 자산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금, 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특히 이제 은을 최고의 투자처로 꼽아서는데 이 산업용 금속이자 화폐로서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은이 기술 시대의 과거 산업 시대의 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919년 온스당 $5 수준이던 은 가격은 2026년 현재 약 $92. 엄청난 상승이죠. 기요사키는 2026년 말까지 은 가격이 온스당 $200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 1년간 은이 214%, 금이 77%나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화폐 가치에 대한 위협과 그리고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 트럼프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엄청나게 커지고 화폐의 유동성이 이제 엄청나게 풀릴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이 금과 은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가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또 하나였죠.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의 이제 중요한 또 자원이죠. 그래서 은과 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구리까지도 많이 출렁이고 있죠. 그래 구리 가격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2025년 말부터 지금 2026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회복이 되고 유동성과 네트워크 성장 지표가 반등을 해야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이 4년 주기 사이클의 일부 지금 조정장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조정장에서 지금 그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가 이제 끝나면 결국엔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금, 은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요사키가 맞춘 건 확실하게 있어요. 금과 은은 확실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그만큼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 부분만 좀 맞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갈 가능성도 높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매사일 출신 분석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연간 성장률 20% 미만은 저평가라는 기사입니다. 메사리의 전 수석 연구가 라이언 와킨스가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 8년 중 가장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강세 사이클 당시의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지난 4년 동안 합리화 과정을 거치면서 거품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하락장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으나 오히려 우량 자산들은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투기 거품이 지금은 많이 빠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를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저평가 상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에너지에 투자라는 기사인데, 억만장자 유명 기업가 겸 이제 벤처 캐피털리스트 케빈 오리어스는 현재는 비트코인보다 에너지가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는 아니지만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이 암호화폐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도 오히려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에너지가 더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광적이고 그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 때문에도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이 전력 인프라 쪽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자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업체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꼭 그 비트코인보다 에너지가 더 가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비트코인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점은 지금은 이런 이제 주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식 쪽으로. 근데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도 일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자력이나 이제 그 전력기기, 변압기, 아니면 이제 전선,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그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에너지가 축적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국에 에너지가 이 교환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교환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 에너지 채굴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그걸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건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에는 그 에너지가 소모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너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 통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엔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수급들이 이쪽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전 시장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들 토큰화 주식의 다시 눈길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제가 예전 기사에서도 블랙록의 토큰화 이야기, 모든 주식과 채권을 다 토큰화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을 내놓았어요.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대세 중에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거래소들도 이제 토큰화 주식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미국 상장 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토큰화 주식 상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원래 이제 코인베이스나 스트레이트지, 애플,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을 디지털 자산 기업 주식을 토큰화해서 이제 제공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독일 금융당국의 문제 제기와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 압박이 이어지면서 이 서비스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미국에서 이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출 기회로 또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주식의 토큰화나 이제 자산의 토큰화는 이 대세입니다. 이건 꺾을 수 없는 거고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도 이제 우리가 로빈후드, 제미니, 크라켄 이런 곳, 코인베이스, 바이낸스까지 이런 곳에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일부 부동산 자산까지도 토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주식도 이제 토큰으로 코인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열리는 거죠. 엄청난 유동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식도 보고 채권도 보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두루두루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투자하실 수밖에 없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아셔야지 투자를 나는 그냥 코인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팔아서 국장으로 이 5,000피 랠리의 텅 빈 거래소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이 정책 기대와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시로, 국내 증시로 이제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 쪽으로 5,000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고, 삼성,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들이 어디로 유입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근데 이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비교를 해봐도 이 한국 주식이 지금 1위예요. 수익률이. 한국이 1위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야, 이 한국이. 근데 이제 뭐 5천이나 왔는데 뭐 이제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봐더라도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뭐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서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그 정도로 국내 주식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들로 보여지고,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들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래서 뭐 국내 주식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인하고 연관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열리는 구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관련된 관심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투자의 기회를 한번 또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돈이 몰리는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을 해야 돼요. 돈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쪽. 지금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쪽은 이제 자금이 조금 줄어드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이제 국내 증시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5천을 넘었으니 한꺼번에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 일부 조정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이 투자 기회로 일부 삼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투자가 힘드신 분들은 ETF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ETF 같은 거. 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 짜져 있어서 중요한 이 종목들 위주로 이제 짜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괜찮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세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도 딱히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요. 아직까지 매수세나 매도세나 뭐 그런 것들도 아직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좀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조금 이제 그 조정기에서 좀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시고, 어차피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세장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